고집과 원칙의 정치인, 호남 정치 부활을 외친 국민의당의 천정배 공동대표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사실 저는 천 선배 이렇게 부르는 게 좀 익숙하긴 한데 이제 대표님이시니까 공식적으로 우리 천 대표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또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자, 일단 총선이 끝나고 나서 총선 전만 해도 이런 결과 얻을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예, 저는 우리 당의, 그러니까 국민의당의 의석이나 이것은 어느 정도 예상했습니다. 특히 호남에서의 승리 이런 예상했는데 사실 제가 조금 솔직히 걱정했던 바는 비호남에서 새누리당이 압승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었는데 그것은 제 예상과 달리 아주 국민들께서 무서운 민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천 대표님 이제 유세하시냐고 목이 좀 아프시더라도 좀 크게 말씀하셔도 그 시청자들이 더 잘 이해하실 겁니다.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천 대표님께서는 수도권 연대를 주장을 하셨었고요. 선거전 때. 안철수 대표는 수도권 연대 안 하겠다. 그게 국민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결과론적으로는 안철수 대표의 판단이 옳았던 걸까요? 예, 그 점에 관해서는 역시 안 대표께서 해안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박지원 원내대표 합의 추대 이미 질문도 많이 받으셨고 이미 여러 차례 설명도 하셨겠습니다만 이 자리에 나오셨으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왜 경선하지 않고 박지원 의원 이미 두 차례나 원내대표 하신 경력이 있고 아주 연배가 많으신 박지원 의원을 원내대표로 합의 추대하기로 결정하셨나요? 지금 우리 국민의당이 사실은 국민들로부터 참 엄청난 성원을 받았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부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동안에 거대 양당 기득권 구조라고 우리가 비판해 왔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실제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지금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많은 국민들의 삶의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고 또 국민의 삶의 어떤 개선을 가져와서 희망을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저희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원내 지도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도 내심으로 생각했습니다만은 우리 당에 많은 의원들이 계시지만은 박지원 원내대표만큼의 탁월한 역량을 가진 분은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과거에 원내대표 벌써 2번을 지내셨고 이제 저희 입장에서도 그분보다 또 그 해주십시오 하고 말 꺼내기도 사실은 좀 어려웠는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당의 당선자 38명이 거의 뭐 이의 없이 또 결국은 이제 한두 분의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도 다수의 생각에 좀 동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쉽게 추대로 갔습니다. 자, 이 질문은 좀 짧게 좀 드려볼게요. 천 대표님께서도 원내대표 하셨지 않습니까? 17대 때? 그렇습니다. 벌써 12년 전이군요. 자, 원내대표 하셨는데 원내대표가 전권을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박지원 의원에게는 정권이 주어지는 건가요? 그리고 17대 때 천 대표님께서는 정권을 갖고 협상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때 17대 때는 그 당시에 이른바 투톱 시스템이 아주 그 규칙상으로도 딱 정립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당대표의 지휘를 받지 않았어요.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 당헌상으로는 당대표의 지휘를 좀 받게 돼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형식적인 것이고요. 저희 지도부가 함께 협의는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17대 원내대표 때도 그러는데요. 우리 당 의원들이 협력 안 해줘서 못한 일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앞으로도 박지원 대표께서 전권을 갖는 거나 똑같은 결과가 되리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국민의당 내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천정배 안철수 천정배 공동대표 체제를 정기국회 이후까지 그냥 가기로 하셨죠? 그렇습니다. 오늘 바로 결정을 했는데요. 공식 결정을. 내년 2월 말까지 전당대회를 하기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올해 말 내년 초라고 했는데 내년 2월 말 안에 그렇다고 한다면 전당대회가 규정상으로 내년 2월 말까지만 하면 되게 돼 있습니다. 내년 그럼 2월에 치러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네요. 올해 말까지는 정기국회가 있을 것이고 또 그렇게 되면 그 다음 준비 기간, 또 연말 연시,
또 설 이런 것들이 1월 달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충분히 고려해서 일단 2월 말까지 정해놨습니다. 예, 천 대표님께서 국민의당의 다음 전당대회가 내년 2월 말 안에 열리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올해 말 내년 초 이렇게 나오는데 그 시점이 구체적으로 처음 나왔던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지금 이 현 지도 체제가 계속 간다고 한다면 우리 천정배 대표님께서 늘 강조하셨던 대권과 당권 분리 이 시점도 좀 미뤄지는 것 같은데 여기서 천 대표님이 직접 한번 말씀하셨던 걸 한번 들어보고 얘기를 또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정치권 내에 뭐 이제 이미 좀 정착된 어떤 관행이랄까요? 그래서 당권 대권 분리는 원칙적으로 옳은 것 같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뭐 이 질문 자체가 어떨까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표님이 뜻을 꺾으신 건가요? 아니면 그 점은 지금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권 대권 분리라고 하는 거는 그 1년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대통령 선거가 12월 19일인가요? 18일이나 19일쯤 있겠죠. 그렇겠죠. 그러면 그로부터 1년 전인 올해 12월 18일, 19일에는 적어도 대통령 후보가 되려는 사람은 당직을 맡아서는 안 되겠죠. 그 원칙을 이번에 허문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민의당 당규에도 1년 전이라고 돼 있습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뭐 안철수 대표는 확실해 보이고요. 예. 천정배 대표님께서도 올해 12월 18일, 19일 전에 당대표직 그만두셔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 점은 아직 저는 어떤 결심도 안 하고 있어요. 저의 목표는 내년에 정권 교체입니다. 우선 정권 교체를 해야 되겠다. 그것은 우리 대다수 이 불안한 삶을 살고 있는 국민들 위해서 반드시 이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제가 가장 그래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하는 데 대해서는 뭐 저 자신도 아직 생각 중이고 또 많은 분들과 상의도 해보고 또 우리 국민들의 민의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이번에 전당대회가 있다고 뭐 조속히 이루어진다면 그 결정을 좀 빨리 해야 될 필요가 있었는데 오늘 그것이 내년 적어도 이번 12월까지 약간 12월 한 18일 9일까지는 시간을 본 셈이군요. 그래서 앞으로 차분히 그 점은 생각하고 또 여러 국민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결정할 생각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 유권자들은 이제 솔직한 정치인, 또 말 지키는 정치인 좋아하지 않습니까? 자, 천정배 대표님, 대선 후보가 돼서 대통령 선거에 도전해서 우리나라를 한번 이끌어보고 싶다는 소망 갖고 계시죠? 어떻습니까? 사실은 제가 군수 후보에 그쳤습니다만은 벌써 2007년에도 대선 출마 선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만은 그런 오히려 이제 지금은 이제 저도 정치인으로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이제 굉장히 원로가 돼버렸어요. 제가 이제 국회 안에서 선수 서열로 보면 벌써 한 10번째 안에 드는 그런 긴 정치, 오랜 정치 생활을 해왔는데 이제는 의욕만 앞세울 것은 아니고 좀 더 오히려 제 뭐 개인적인 마음은 좀 비우고 여러 주체적인 객관적인 여건들을 잘 살펴가면서 제가 기여할 수 있는 가장 그래도 최선의 방안을 찾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이제 조금 더 저도 더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정권 교체가 최대의 목표고 그걸 위해서 무엇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는 좀 고민을 더 해보겠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 가지 짧게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공동 대표 아닙니까? 의사봉을 이렇게 하루씩 번갈아 천 대표님하고 안 대표님이 번갈아 이렇게 갖고 이렇게 두들기시나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우리도 어려워서 오늘 아침에도 회의가 있었습니다만 회의 때마다 오늘이 몇 차 최고위원이죠? 이렇게 합니다. 누구 순서인지. 그러면 홀수 짝수가 그럼 오늘은 누가 사회를 보는 날이구나. 이게 이제 우리끼리도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자, 천정배 대표가 직접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이제 벌써 6선 의원이십니다. 예전에 그 새정치국민회의 쇄신운동도 하셨고 그런데 벌써 6선의 중진이 되셔서 대표도 하고 계시는데요. 정치인 천정배 격정의 정치 여정 저희가 그 영상을 한번 마련을 해봤습니다. 한번 이제 영상 본 다음에 얘기를 또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우리 함께 구독자 여러분
내용은 광주와 호남에서 과거 김대중 대통령처럼 나라를 책임질 큰 정치인으로 성장할 자질을 갖춘 뉴 DJ들을 이번 총선에서 진출시키는 것입니다. 국민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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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게 천정배 대표님께서 이제 무소속으로 호남에서 출마하시고 그다음에 국민의당 만들어서 이번 호남 지역에서 선거했던 그 과정을 담은 영상인데요. 저기서 핵심이 뉴 DJ를 발굴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자, 국민의당이 이번에 호남 지역에서 압승을 거두긴 했는데 천 대표가 공약하셨던 뉴 DJ가 과연 발굴됐느냐? 다 기존 현역 의원들이 와서 했는데 그 뉴 DJ 발굴 공약은 좀 국민들한테 지키는데 실패하신 것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예, 뭐 실패라고까지 단정할 수는 없겠죠. 지금 광주만 해도 우리 당의 초선 의원들이 3분이 전문분들이 당선됐습니다. 또 그분들도 하나같이 앞으로 뉴 DJ의 자질을 가진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실패했다고까지는 아니지만 뭐 저도 좀 양에 차지 않는다, 미흡했다 하는 점에 관해서는 솔직히 시인을 하고요. 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지난 선거 출마 선언을 하면서 우리 시민들께 좀 그 점에 관해서는 좀 사과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시청자들이 좀 궁금한 게요. 천정배 대표가 어쨌든 처음 정치 시작을 수도권에서 하셨잖아요. 경기도 안산에서 하시고, 송파에서도 한번 총선 출마를 하셨고, 또 서울시장 선거도 나가시고. 그런데 갑자기 이제 고향은 물론 호남이십니다만 호남에 내려가서 호남 정치 복원, 부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정말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어떤 얘기인지 한번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제 제가 지난 대통령 선거 이후에 이제 사실은 저도 국회의원에 낙선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강제 방학이었죠. 그래서 그 기회에 제가 태어나고 자란 좀 호남의 곳곳을 좀 찾아다니고 좀 사람들을 많이 만날 기회를 가졌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느껴진 것은요. 호남이 굉장히 뭐 대한민국에서도 호남 지역이 특별히 희망을 잃고 있다 하는 인식을 뼈저리 하게 됐어요. 그것은 뭐 첫째로는 그동안 호남이 우리 역사상 늘 민주주의와 개혁에 앞장서 왔는데 그러면서도 정치적, 사회적으로 좀 차별도 받고 소외되고 한 점이 있어요. 저는 그 점은 오히려 지금 많이 호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일 심각한 것은 경제적 낙후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이래 우리나라의 산업화 과정에서 호남이 완전히 배제돼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호남은 변변한 무슨 산업이나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호남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거기서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어떤 기회를 갖지 못하고 뭐 이렇게 가면서 또 경제 속성상 그것이 세월이 가면서 계속 그 격차가 늘어납니다. 다른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과의 관련해서.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저도 좀 깜짝 놀랐는데 호남 현지에 사시는 많은 분들은 그걸 좀 뼈저리게 그런 문제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될 정치, 그러니까 비전도 만들고 전략을 만들어낸 정치는 그에 대해서 매우 소홀하고 또 그런 정치력을 못 갖고 있다 하는 것이 우리 그 호남 분들의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그래서 저도 과거에는 호남 출신이지만 수도권에서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뭔가 좀 앞으로 정권 교체도 하고 하려면은 조금 그 외연을 확장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해왔는데 그런데 제가 호남에서 조금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뭐 그것이 뭐 잘못된 건 아니지만 저라도 더구나 이제 제가 상당히 정치적 이제 경력을 갖게 됐는데 저라도 좀 호남에서 그런 호남 정치를 복원하자는 목소리도 높이고 호남의 어떤 그 일당 독점 구조에 쭉 취해왔던 호남의 정치 구조에 좀 새바람을 불러 일으켜서 뉴 DJ도 만들고 경쟁 구도도 만들어서 호남의 정치력을 복원하고 그걸 통해서 아까 호남의 낙후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정치를 만드는 것이 저로서는 제가 집중해야 될 정치적 과제다 하는 그런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호남 분들이 이제 원하는 정치를 할 수 있는 세력을
천정배 대표가 몸담고 계시는 국민의당에서 이렇게 새롭게 형성을 해서 예. 그 호남인들의 뭐 요구나 이것이 사실은 많은 국민들의 요구랑 특별하게 다를 건 없고 예. 그래서 어떤 새로운 정치를 한번 해보겠다 뭐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그 동안에는 이런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 뭐 되게 다른 지역 분들은 인정 안 해주신 분도 계시지만은 되게 호남에 현재 사는 분들은 그 동안 정권 교체는 호남의 여러 가지 희생을 전제로 해서 정권 교체가 됐다. 예.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희생하면서 정권 교체를 해서는 안 되겠다. 예. 우리의 정당한 이익을 지켜가는 정권 교체가 돼야 되겠다. 저는 저도 요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 점에서 제가 우리는 자구 구국의 길을 갑시다. 우리 자구, 호남 스스로도 구국. 구하고 나라도 구하는 길을 갑시다 하는 것이 제가 만든 사자성어입니다. 자, 호남 정치는 자구 구국, 호남도 구하고 나라도 구하자. 그렇습니다. 뭐 이런 뜻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자, 천정배 대표께서 또 하신 말씀이 하나 더 있어요. 저희가 준비한 게 이 천 대표님 말씀 또 한번 보시고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보수만의 나라도 아니고 진보만의 나라도 아닙니다. 간단하게 들립니다. 보수만의 나라도 아니고 예. 진보만의 나라도 아니고 무슨 뜻으로 하신 말씀이죠? 예, 한국 사회의 뭐 현실을 진단해 본다면 그런 그 기존의 관행적인 진보와 보수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뭐 저 자신도 솔직히 뭐 과거에는 제가 상당히 보수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고요. 뭐 네. 정치하는 과정에서 지금은 제가 좀 온건 진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중요한 것은 한국 사회의 어떤 특권 기득권 구조가 너무도 강력하면서 그 모든 부와 권력을 계속 독점하고 독식하는 그런 나라가 돼버렸다. 예. 그렇기 때문에 3만 불 소득이라고 하면서도 대다수 국민들은 민생이 불안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게 되는 예. 결과가 됐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것은 진보냐 보수냐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고 한국 사회의 어떤 그런 뭐 수구, 냉전적 시각을 가졌달까요? 뭐 특권과 기득권을 어떻게 견제하고 궁극적으로는 그것을 혁파하고 타파할 수 있는 그런 세력을 강력하게 키우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 보수냐 진보냐가 문제가 아니라 보수라고 하더라도 합리적이고 개혁적인 자세를 갖는다면 그건 훌륭하다. 또 마찬가지로 진보도 그 온건하고 합리적이고 개혁적인 자세를 가진다면 훌륭하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합리적인 개혁 세력이라면은 진보 보수가 오히려 함께 잘 서로 모이는 것이 한국 사회의 미래를 개척하는 정치가 될 것이다. 자, 이런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과격하고 급진적인 세력하고는 뭐 함께 하실 수 없다는 얘기로 좀 들리고요. 어렵다는 얘기로 들리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그 총선 이후에 국민의당에서 연립 정부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천정배 대표님의 저 말씀이 그 연립 정부론하고 좀 맥을 같이 하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우선은 첫째는 지금은 이제 국민들의 바람을 국민들의 이번에 민의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열심히 이 어떤 좋은 정치, 생산적인 정치를 하겠다는 경쟁을 하는 것이 네. 옳은 것이고요. 네. 연립정부니 뭐냐 하는 것은 앞으로 1년쯤 뒤에 생각해봐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시기적으로도 그렇지만 저는 이제 연립정부론이라는 것이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의 연립이냐 이런 뜻으로 물으신다면 예. 적어도 지금의 새누리당과 그렇게 할 가능성은 저는 제로라고 봅니다. 제로. 예. 제가 새누리당을 바라보는 것은 새누리당 안에도 굉장히 그 합리적이고 개혁적인 보수에 해당하는 분들이 많이 예. 있으십니다. 그리고 제 지역인 광주나 호남에서도 그런 분들에 대한 그 기대가 큽니다. 예. 그런데 적어도 지금까지의 새누리당은 그런 분들은 그 안에서 매우 주변화돼 있고 제가 보기에는 매우 수구적이고 냉전적인, 말은 극단적인 아까 좀 원리주의 보수랄까요? 그런 분들이 그 새누리당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어요. 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새누리당이 좀 더 개혁적이고 합리적인 당으로 바뀌지 않는 한 저는 무슨 연립정부니 이런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자, 새누리당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야 천 대표님이 한번 또 생각을 여쭤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질문에 좀 짧게 좀 대답해 주십시오. 박지원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쨌든 대통령이 바뀌고 협조 요청을 하면 국회의장직 새누리당 여당이 줄 수 있다. 천 대표님 뭐 같은 생각이십니까?
예, 그 이상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문제를 뭐 박 전 대표하고 또는 우리 당 내부에서 충분히 예. 해본 건 없는데요. 예. 그러니까 문제 초점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달라진다면 예. 이것은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수구 냉전적 자세에서 좀 벗어나고 예. 또 국민들하고의 불통, 자기들의 고집만을 세워가면서 민의를 무시하는 태도에서 좀 벗어나서 예.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자신도 그걸 변화할 그런 의지도 가지고 예. 또 야당이나 비판적인 세력을 대표하는 그 사람들과도 좀 서로 합리적으로 소통하고 대화하고 타협하겠다 이런 예. 자세를 가진다면 국회의장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큰 아까 무슨 정말 연립정부라도 생각해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훨씬 더 큰 근본적으로 우리도 협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천정배 국민의당 공동대표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뉴스브리핑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